와우. 기만 와우. 자, 일단은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항상성 유지인데, 아이고 왜 이래. 자, 여기는 이제 항상성 유지인데, 일단 항상성은 이제 몸에 몸의 상태를 이제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 요게 이제 항상성. 그래서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성질 항상성이고, 세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세 가지. 그래서 몸의 상태를 세 가지. 그래서 체온이랑 혈당량, 삼투압. 그래서 세 가지. 체온, 혈당량, 삼투압. 그래서 호르몬도 체온, 혈당량, 삼투압. 저거 세 개를 기준으로 외워주는 게 되게 좋아. 그래서 항상성 유지의 중추는 사이뇌. 사이뇌에서 시상하부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시상하부. 그래서 중추는 사이뇌 시상하부. 그래서 이 사이뇌 시상하부가 내분비계랑 자율신경계를 이제 이용해서 이제 조절을 합니다. 내분비계랑 이제 자율신경계. 그래서 신경계도 그렇지만 보통 이제 자율신경계. 그래서 자율신경계 하면 이제 교감이랑 부교감 생각하는 거고, 이제 내분비계면 호르몬. 그래서 일단 호르몬이랑 그 자율신경계 그 신경이랑 그거에 이제 작용을 먼저 이제 비교를 조금 해주시는 게 좋아요. 호르몬이랑 신경계. 그래서 일단은 신경계를 통한 조절과 이제 호르몬에 의한 조절이 있는데, 자 일단은 얘는 이제 매체 전달은 신경계는 무엇을 통해서? 뉴런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잠깐 내분비계를 쓸까? 내분비계라고 쓸게. 자, 내분비계는 이제 호르몬으로 전달을 하는데 이게 호르몬이 지나다니는 길이 따로가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무엇을 통하여? 혈액을 통해서. 그래서 신호를 비교를 했을 때 이 친구는 전기 신호예요. 얘는 무슨 신호다? 얘는 화학 신호입니다. 자, 그럼 뭐가 빠를까? 얘가 속도가 빨라요. 그 다음에 지금 얘는 살짝 느립니다. 대신에 작용하는 범위가 신경계를 통한 조절은 좀 좁아. 얘는 넓어. 그래서 이 친구 이제 넓고, 그 다음에 이제 지속 시간, 효과의 지속 시간 같은 경우에는 지속간이 아니지. 자, 다시 가요. 얘는 이제 지속 시간 같은 경우에는 신경계 같은 게 지속 시간이 짧아. 얘는 이제 조금 긴 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항상성 말고 키 크거나 뭐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호르몬으로 조절되는데 내가 하루 때 크고 많은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보통 신경계로 조절하는 건 뭐 심장박동이나 예를 들면 호흡 운동 같은 경우에는 막 긴 시간 동안 막 계속 짧은 시간 동안 계속 바꿔야 되잖아. 그게 이제 차이가 이제 있다. 그 대신에 얘는 방향은 무조건 무슨 방향? 한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중추에서 이제 말초신경, 그러니까 원심성 신경, 그 다음에 이제 반응기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 친구는 지금 작용하는 게 이제 조금 넓고요. 넓고 양방향이라고 하고 조금 그래. 양방향이라고 했지만 작용 범위가 넓고, 이 친구는 지금 표적기관이나 혹은 표적세포가 이렇게 있는데
반드시 이 호르몬의 정보를 인지를 하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수용체가 있어야 된다는 게 조금 달라요. 수용체가 있어야 되는 게 조금 달라요. 그래서 호르몬은 조금 그렇다. 잠깐만. 이거를 좀 깊게.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다른데 이제 호르몬의 전반적인 특징에서도 이제 하겠지만 거기 이제 밑에 그림 보시면 비 안 오니? 아, 그래? 아침에 왔었는데. 우산은? 없어? 가져왔어?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호르몬 같은 건 혈액을 통해서 이제 간다겠지. 그래서 이게 호르몬 특징에 대해서 하겠지만 이제 내분비세 내에서 호르몬을 내보내. 그러면 이제 혈액을 타고 전달하는데 우리가 이 호르몬이 작용하는 기관 혹은 세포를 표적세포라고 하거든요. 이 표적세포에 여기 체크, 요게 체크, 요게 수용체. 그러니까 표적세포에 맞는 표적세포의 수용체에 맞는 호르몬이 거기 가서 작용을 할 수 있는 거야.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한 방향, 뉴런이한 신호는 이제 한 방향인데 이제 수용체가 있는 표적기관 표적세포에서 작용한다는 게 조금 달라. 그래서 어쨌든 간내 시상하부, 사인의 시상하부가 내분비계 자율신경계로 조절을 할 때 내분비계로만 조절을 하는 루트가 있고 신경계로만 조절할 루트도 있고 둘 다 쓰는 루트도 있어. 그래서 그렇지. 어차피 생물은 말장난 하면 이제 어렵게 나올 테니까 그거는 조금 조심하는 게 좋다. 그래서 결론은 호르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호르몬은 우리 몸의 이제 항상성을 유지하기도 하지만 예를 들면 우리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화학물질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몸의 기능을 유지하거나 항상성을 조절하는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화학물질인데 호르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생성 장소와 작용 장소가 다르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얘는 이제 생성 장소와 작용하는 장소가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생성하는 장소를 내분비생이라고 하고 이제 작용 장소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표적 기관 혹은 표적 세포 달라. 그래서 요렇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요렇게 전달될 때 무엇을 통해 전달되며 혈액을 통해 전달하며 이 표적기관 표적세포는 요 호르몬을 감지하는 무엇이 존재를 한다? 수용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인슐린이라고 하는 거는 내분비생은 간에서 만들어져서 간이라고 썼냐? 잘못 썼다. 인슐린이라고 하는 거는 이자에서 생성돼서 혈액을 통해 간에서 작용하는 거지. 그래서 간에는 인슐린 수용체가 있어서 어쨌든 인슐린을 감지를 해서 이제 혈당량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친구는 이제 몸의 기능을 항상성을 조절을 하는데 얘는 이제 양은 많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서 병이 있어요. 적은 양으로 우리 몸의 기능을 조절하기 때문에 너무 많으면 가다증, 그 다음에 너무 적으면 결핍증. 요새는 가다증, 결핍증을 좀 안 하는 추세인 것 같긴 하지만 인슐린 결핍증을 외워야 돼. 뭐였지? 당뇨. 인슐린 결핍증은 조금 외워야 한다. 그래서 표적세포 결핍증 이제
그렇게 있다. 그래서 거기도 보면 이제 항상 발생, 생리, 성장 중 뭐 기능이나 뭐 이런 거 관련된 역할을 한다. 됐지? 자, 그래서 이제 기억하실 거는 거기 사람의 내분비생과 호르몬, 걔는 별표. 흐흐흐. 걔들은 이제 외워야 한다. 걔는 무조건 외워야 된다. 그 내분비생과 호르몬은 반드시, 그래도 옛날보단 좀 많이 줄었어요. 예전에는 좀 예전보다는 이제 많이 줄어서, 근데 어쨌든 간에 일단 팁만 좀 얘기를 하면 항상성 유지에 관한 호르몬을 기준으로 외워주시면 된다. 핵심은 항상성 유지야. 항상성 조절이랑 관련된 거를 외워주시는 게 좋겠다. 어쨌든 그렇게 5초 오케이. 그렇게 이제 되는데 어차피 뇌도 다 외워야 되잖아. 야, 여기는 더 많은데? 자, 그래서 일단 내분비생 먼저. 자, 일단은 4일 내에 시상하부. 오케이? 그래서 시상하부는 항상성 유지 이제 중추고, 이제 호르몬 같은 걸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한다. 호르몬 같은 걸 이제 조절해야 한다. 그 다음에 시상하부 밑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뇌하수체야. 그래서 뇌하수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에가 전엽, 뒤에가 후엽이에요. 그래서 뇌하수체 이제 전엽 호르몬, 후엽 호르몬 이렇게 이제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목에 이렇게 나비넥타이처럼 되어 있는 게 갑상샘. 옛날에는 부갑상샘도 외웠어야 되는데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콩팥을 우리가 다른 말로 신장이라고 하거든. 신장 위에 부신, 신장의 부신. 여기 이제 버터처럼 올려놓은 게 요게 이제 부신인데, 부신 거칠 호르몬도 있고 속질 호르몬도 있거든요. 예전에는 거칠 호르몬도 외웠어야 되는데 이제 뭐만 나왔다. 속질만 나왔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자는 알파세포, 베타세포. 얘는 외워야 돼. 이자는 알파세포, 베타세포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정소랑 난소. 얘네를 우리가 묶어서 생식샘이라고도 하거든요. 얘를 이제 묶어서 이제 생식샘이라고 하는데, 남자는 정소, 여자는 이제 난소. 그런 식으로. 일단 내분비샘을 이렇게 짝짝짝짝짝짝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시상하부는 뇌하수체 전엽에 명령을 보내는 호르몬을 분출해. 그래서 이 지금 사람 성장 호르몬 방출 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생리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요거 세 개는 표적 기관이 다 뭐게? 뇌하수체 전엽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성장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뇌하수체 전염에서 사람 성장 호르몬이 방출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은 뇌하수체 전염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분비 촉진하는 거야. 그러면 생식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은 말 그대로 뇌하수체 전염에서 생식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분비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다 연결되는 거 보여? 오케이. 그게 조금 차이가 있는데 뇌하수체 전엽 호르몬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호르몬은 이 친구야. 얘는 반드시 해야 돼. TRH.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은 꼭 외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보통 시상하부를 본 다음에 누구를 본다? 뇌하수체를 보는데 지금 전엽 있고 후엽 있는데 이 전엽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저기 시상하부의 명령을 받아서 세 군데의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에서 방출되는 곳은 이제 표적기관 혹은 표적세포가 그냥 세포거나 다른 내분비샘이거나 그 다음에 다른 외분비샘이거나 외분비샘이 이따가 할게. 그래서 그게 모두 명령을 보내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후엽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실은 이 호르몬들은 시상하부에서 만들어졌는데 후엽에서 저장했다가 나오는 거야. 조금 차이 알겠니? 다시 뇌하수체 전엽 호르몬은 시상하부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전 세포나 내분비세, 외분비세 명령을 보내고 뇌하수의 후엽 호르몬은 시상합에서 만든 호르몬을 저장을 했다가 분비하는 거예요. 그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사람 성장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성장 촉진.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쓰기 두 명만 알지만, 그래서 요거 그냥 표적에 그냥 일반 세포인 애가 이제 사람 성장 호르몬. 옛날에는 그냥 성장 호르몬이었는데. 아이고. 됐니? 그 다음에 내분비샘이 표적 기관인 게 아까 어떤 거?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나 무슨 자극 호르몬 같은 거? 생식샘 자극 호르몬. 그 다음에 외분비샘이 있는 게 이제 프로락틴이라고 해가지고 얘는 이제 젖분비를 촉진하는 호르몬이거든. 젖샘은 외분비샘이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성장 호르몬은 이제 성장을 촉진한다. 그래서 선생님은 거의 안 나올 거고 본인도 조금 멈췄을 수도 이제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성장을 촉진한다. 그래서 얘는 그래서 이제 과다증이 있고 결핍증이 있어. 성장 호르몬을 많이 나면 어떻게 될까? 거인증. 그 다음에 결핍증이 되면, 결핍증은 뭘까? 거인의 반대, 맞아요. 얘는 소인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체크. 갑상샘 자극 호르몬, 얘는 배워야 돼. 지금 쟤랑 세트야.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 분비되면 뇌하체 전엽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 분비 촉진. 그러면 이 친구는 갑상샘의 뭐의 분비 촉진? 타이로신 분비 촉진. 세트야. 그래서 타이록신, 어차피 가자. 요거 세 개는 아예 어떻게 기억하세요? 세트예요. 나머지 표시 다시 해야겠다. 세트. 됐니? 자, 그 다음에 생식샘 자극 호르몬은, 얘는 정소와 이제 난소의 뭐 성호르몬 분비 촉진인데, 뭐 있어. 얘도 이제 뭐 황체형소 호르몬, 여포자극 호르몬 이렇게 있긴 있는데, 일단 패스. 자, 그 다음에 이제 후엽에서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 항인 호르몬 체크. 얘는 100%야. 영어로는 바소프레신이라고도 하는데 약자로 ADH로 해요. ADH. 그래서 콩팥의 물의 재흡수를 促진한다. 그러면 콩팥의 물의 재흡수를 촉진한다는 거는 내가 몸에 물이 많을 때, 적을 때? 적을 때. 적을 때란 뜻이야. 콩팥의 물의 재흡수 촉진은 내 몸에 물이 적을 때. 그래서 항인효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그래서 콩팥의 물의 재흡수 촉진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가 감소한다. 오줌량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오줌량이 감소하는 것도 같이 기억해두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옥시토신. 옥시토신은 자궁수축 촉진 호르몬. 그래서 이제 분만할 때 나와.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여기 이제 갑상샘 가면, 자, 갑상샘은 세포의 물질 대사 및 세포호흡을 촉진하는데, 우리가 이제 세포호흡의 목적이 무엇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열 발생을 촉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체온이 어떻게 될까? 오케이, 체온이 올라가. 그러면 타이록신은 언제 분비가 되게? 더울 때, 추울 때? 정답, 추울 때. 근데 이제 애기들 같은 경우에 옷을 못 입으니까 성인 같은 경우에는 타이록신 분비보다도 옷을 입어요. 난로를 켜거나 그런 식으로. 그래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 타이록신 세 개는 어떻게 가셔라? 세트로 외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부신 속질. 자, 이제 부신 속질에 에피네프린도 되게 중요한데, 에피네프린은 거기다 써놔. 얘는 교감신경이랑 같은 작용을 해. 그 교감신경 신경제 이유뉴런에서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이 노르에피네프린이거든. 걔랑 화학적으로 비슷해. 그래서 우리가 교감신경이 작동하면
이제 어떻게 되지? 혈당량이 올라가고 심장박동 촉진하고 혈압 상승하지?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발달하면 에피네프린 분비되는 거야. 얘는 호르몬으로 조절되는 게 아니라 교감신경을 통해 명령이 가거든요. 그래서 특히 여기서 다른 건 모르지만 무슨 호르몬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혈당량 증가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 표적기관은 어디입니다? 이때 표적기관은 간입니다. 간에서 이제 혈당량 증가를 촉진해요. 참고로 타이록신도 몸의 모든 세포도 하지만 특히 간에서의 기능을 촉진해. 됐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자의 두 개는 다 외워야 되는데, 알파세포의 글루카곤, 베타세포의 인슐린. 자, 알파세포의 글루카곤, 베타세포의 인슐린. 그게 이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알파세포의 글루카곤, 얘네들은 표적기관도 똑같습니다. 둘 다 어디서? 간에서 작용해요. 그럼 지금 혈당량 관련된 호르몬 몇 개 나왔어 벌써? 3개인 거야. 에피네프린, 글루카곤, 인슐린. 됐니? 그래서 간에서.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올해 혈당량을 감소를 시키는데 간에서 일어나는 일은 뒤에서 할 거니까 얘는 안 적어도 되는데 포도당이 글레이코젠으로 바뀌면 포도당이 줄어드는 거니까 혈당량 감소겠지. 글라이코젠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면 이때는 혈액의 포도당이 많아질 거니까 혈당량 뭐겠어? 증가겠지. 참고로 동화, 이화로도 나올 수 있고요. 얘는 동화작용, 얘는 이화작용으로 나올 수 있고 요 방향에서는 혈당량 감소, 요 방향에서는 혈당량 증가. 인슐린의 기능은 왼쪽 방향이 되겠지. 그래서 알파, 베타. 그래서 알파의 기억이라고 기억해놔. A, B, C, D. 기억, 니은, D를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은 덜 헷갈릴 수 있어. 그래서 지금 혈당량 관련한 거 3개. 그 다음에 지금 체온과 관련된 것도 3개다. 뭐지? TRH, TSH, 타이록신 3개 나오지. 그 다음에 마지막 삼투압에 관한 거 하나. ADHD 요렇게. 그래서 중요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소, 난소. 자, 얘네들은 다른 말로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은 뭐 굳이 얘는 무슨 호르몬? 남성 호르몬, 얘는 여성 호르몬. 그래서 정자 생산 촉진, 난자 생산 촉진, 2차 성징, 2차 성징 이렇게. 그래서 결론은 호르몬이 뭐만 조절하는 건 아니야. 항상성만 조절하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항상성 위주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기 전 2가지만 일단 첫 번째 인슐린 결핍증은 아셔야 돼요. 뭐죠? 당뇨입니다. 당뇨병인데 문제는 1형 당뇨가 인슐린 결핍이에요. 2형 당뇨는 인슐린 결핍이 아닙니다. 2형 당뇨는 그 간의 수용체가 인슐린을 인지를 못하는 게 2형 당뇨. 그래서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저기 내분비세 외분비세 살짝 하면 얘는 굳이 엄청 중요한 건 아니니까 내분비세과 외분비세 차이는 이런 세포들이 어떤 화학물질을 만들었을 때 이거를 특정한 분비관이 없냐 있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얘를 운반하는 운반관이 없기 때문에 뭐를 통해 운반된다? 혈액을 통해 운반하고 이자 같은 경우는 조심해야 돼. 이자씨는 내분비샘으로 무엇과 무엇을 분비를 한다? 글루카곤이랑 인슐린을 분비를 하는데 이자는 외분비샘으로 이자이를 분비해요. 미묘하지? 그래서 이자는 정말 마이토콘드리아가 많아. 라이보솜이랑 단백질을 겁나 많이 만들어야 돼가지고 이자는 조금 특징이 있다. 그래서 지금 핑크색이랑 노란색으로 한 거는 반드시. 그래서 혈당량 관한 거 3개, 체온과 관련된 거 3개, 삼투압 관련된 거 몇 개? 1개. 나머지는 기타 등등등등등. 자, 그 다음에 159쪽 오른쪽 가시면 자, 신경계와 내분비계 비교는 아까 해가지고 얘는 그림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이제 그림만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얘는 이제 그림만 보면 될 것 같긴 한데 자, 일단 신경계에 의한 신호 전달은 기본적으로 전기 신호기 때문에 여기서 속도가 빨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심할 것은 신경 전달 물질은 화학 물질이고 반드시 이유 나트륨 통에 수용체가 있어서 인지를 하면 탈분극이 이제 일어난다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뉴런을 통해서 한 방향으로 전달돼서 빨리 전달되는 대신에 지속성이 짧고 작용 범위가 좁다. 그 다음에 이제 내분비계에 의한 신호 전달은 지금 보면 알겠지만 내분비 세포랑 표적세포랑 다른 거 보이시죠? 그래서 호르몬을 방출해서 호르몬이 혈액을 통해 운반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뭐가 있는? 이 호르몬에 대응하는 뭐가 있는 표적세포? 수용체가 있는 표적세포에선 반응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야 이거 진짜 디테일하다. 여기 수용체 모양 보면 얘는 동글동글하다. 근데 얘는 약간 각졌지. 그래서 밑에 거에 결합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조금 차이가 있다. 그래서 하나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둘이 같이 이제 일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셔서 항상성 유지 원리 그거까지는 조금 하고 이제 약간 푸는데 자 일단 항상성의 조절 그래서 자 정리하면 항상성 조절 중수는 4인의 시상하부 그래서 이 친구의 조절은 내분비계와 신경계 자 그 다음에 항상성 조절 원리 자 원리는 두 가지입니다. 자 원리는 두 가지 첫 번째는 음성 피드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항작용 그래서 피드백은 조금 조심해야 돼. 양성 피드백이라고 하면 틀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피드백이 두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음성 피드백이라고 하시는 게 좋고 되는데 기량작용 먼저 하면 기량작용은 하나의 기관에서 서로 무슨 작용하는 거 반대작용하는 게 기량작용 그래서 얘는 두 세트 반드시 외워야 돼. 첫 번째 신경에서는 무슨 신경일까? 신경으로는 교감신경이랑 부교감신경 예를 들면 심장에서 촉진, 억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자에 나오는 두 친구 글루카곤이랑 그렇지 글루카곤 인슐린 어쨌든 간에 얘네는 같은 세포에서 분비돼서 같이 간에서 작용하는데 서로 무슨 작용한다? 반대 작용한다. 그래서 그거 두 개는 꼭 외워놔야 돼. 그래서 글루카곤, 인슐린 요거 이제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피드백 자 이제 피드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일의 이제 결과가 원인의 영향을 주는 걸 이제 피드백이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내가 A라는 길을 가다가 만약에 이제 깡패를 만나면 그 길을 뭐 피해 간다던가 뭐 아니면은 뭐 경찰에 뭐 신고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바뀌잖아요. 이게 이제 피드백인데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양성 피드백이 있고 하나는 음성 피드백이 있는데 양성 피드백은 어떤 일의 결과가 뭐를 촉진하는 것 원인을 촉진하면 양성 피드백 그 다음에 어떤 일의 결과가 원인을 억제하는 건 음성 피드백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의 결과가 원인을 촉진하는 예가 뭐냐 라고 하면 실제 예로는 칭찬 같은 거지. 칭찬. 그러니까 착한 일을 했어. 칭찬해. 착한 일을 더해. 더 칭찬해. 이런 거. 양수피. 그래서 호르몬 작용에서는 아까 옥시토신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옥시토신은 뇌와 수치 후엽 호르몬인데
자궁 수축을 하는데 이런 거지. 애 낳을 때 옥시토신이 나와 자궁이 수축돼. 그 옥시토신이 더 나와 자궁이 더 수축해.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대부분의 호르몬의 작용은 양성 피드백이 아니라 무슨 피드백이라는 게 함정. 음성 피드백이라는 게 함정인데 그래서 음성 피드백은 결과가 원인을 억제하는 건데 이를테면 선생님이 교실이 더워. 그럼 뭘 켜? 에어컨을 켜. 그러면 교실이 기온이 낮아져. 그럼 뭐를 꺼? 에어컨을 꺼. 더워져 켜. 약간 이 과정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 피드백의 예로 제일 잘 나오는 게 얘는 별표. 타이록신 조절 분비는 되게 잘 나와. 얘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같은 느낌? 그러니까 1차 소비자가 많아지면 2차 소비자가 많아지고 2차 소비자가 많아지면 3차 소비가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갔다 갔다가 하는 거 있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그 효과가 조금 나타나는데 찾았다. 일단은 그거 예시를 들면 타이록신 분배는 이렇게 돼. 일단 타이록신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쓰면 사인의 시상하부에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 분비돼요. TRH. 그리고 TRH. 그러면은 이 TRH에 의해 뇌하수체 전엽에 뭐가 분비가 돼요? TSH가 분비가 돼요. 그러면 요 TSH에 의해서 갑상샘에서 이제 뭐가 분비가 되냐면 타이록신이 분비가 돼서 이제 세포흡이 촉진되는데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TRH가 많이 나와. 그러면 TSH가 많이 나와. 타이록신이 많이 나와. 세포흡이 촉진돼. 그러면 세포흡이 너무 촉진되면 체온이 너무 많이 올라가. 그러면 그 체온 증가를 누가 인지? 시상하부가 인지. 그러면은 TRH 적게 분비, 세포흡이 적어져. 체온이 낮아져. 체온이 낮네. 많이 분비. 그래서 핵심은 얘네는 꼬리를 무는 느낌. TRH, TSH가 많아지면 뭐의 분비가 촉진되고 체리 분비가 촉진되고 이 분비되는 게 뭐의 분비를 억제한다. TRH, TSH 분비를 억제를 하면 T국신을 썼구나. 타이록신 분비가 억제가 돼서 요게 촉진 이렇게 되는 거야.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이거는 혹시 문제 나오면 보기를 좀 잘 봐야 되는 게 내가 아까 하나를 찾았는데 거기 182쪽에 13번 한번 봐볼래? 자, 그래서 기억, 니은이 분비가 촉진되거나 억제되는 과정을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자, 일단 시상하부에서 나온 호르몬은 뭐다? 갑상샘 자궁 방출 호르몬. 그 다음에 그러면 내분비즘 A. 자, 쓸게요. 얘는 뭐가 되냐면 뇌하수체 전엽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TSH. 그러면 TSH의 표적기관이 어디다? 갑상샘. 그러면은 타이록신 이렇게 되지. 그러면 결과를 잘 보시면 자, 여기서 지금 지급 분비량이 부족해. 타이록신이 부족하면 이 친구를 늘리려고 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랑 얘는 분비가 어떻게 돼야 돼? 촉진돼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B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그러면? 타이록신이 많아. 그 얘를 줄이려고 하면 줄여야 줄여지지.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게? 마이너스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보통 예시 문제로는 중간에 문제가 있는 지점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뭐 시상함에 문제가 있거나 내야세 전열 문제가 있거나 타이록신 문제가 있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오거든.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보기 잠깐 보면 자, 기역은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다. 틀렸고요. TRH입니다. 기역이 아니라 니은으로 고치시면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A는 플러스, B는 마이너스는 맞고요. 자, 그 다음에 갑상샘은 A가 아니라 B고요. 그 다음에 니은의 표적기관은 뇌하체 전엽이 아니라 기역의 표적기관이 뇌하체 전엽이지. 자, 그 다음에 디귿의 다섯 번째 5번에 혈액 속 디귿의 농도는 기역과 니은의 기량작용이 아니라 음성 피드백이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기량작용은 두 쌍 정도밖에 안 나와. 누구랑 누구? 교감, 부교감 신경? 인슐린, 글루카곤 그렇게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타이록신 분비 조절 과정 같은 경우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 조금 조심할 거는 이게 약간 말장난인데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면 글루카곤이 적게 분비돼. 이건 기량이거든. 근데 인슐린의 분비가 많아졌다. 혈당량이 줄었다. 그래서 인슐린의 분비가 증가했다. 혈당량이 늘었다. 인슐린 분비가 촉진됐다. 이렇게 되면 음성 피드백이야. 약간 차이 알겠니? 그래서 기량작용은 반드시 쌍이 나와. 누구와 누구, 누구와 누구. 근데 뭐로 인해 결과가 이렇게 됐더니 원인이 줄어서 결과가 줄었더니 원인이 늘어서 이런 식으로 연쇄처럼 이렇게 꼬리를 물면 음성 피드백이에요. 그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체온 조절해야 되는 이유는 그렇다. 그래서 이제 체온. 그래서 어쨌든 체온은 36.5도씨 한 37도씨 이렇게 이제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효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체온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이제 하고 싶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효소가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단 표로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아요. 일단 체온은 추울 때와 무슨 때로 나누시면 된다. 그래서 이게 사인의 시상 하부에서 요거를 이제 조절을 하는데 일단 기작은 다음과 같아요. 추울 때는 열 발생량은 뭐 해야 한다? 증가. 자, 그 다음에 열 발생량 더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감소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열 발생량을 증가를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근육이 어때야 돼? 떨려야 돼. 그래서 열 발생량을 증가하는 거는 이제 골격근. 그러니까 이게 체성신경계 통해서 명령을 하긴 하겠지만 명령은 어쨌든 간내 사인의 시상하부가 내리는 건 맞지. 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골격근에 뭘 증가를 한다. 떨림이 이제 증가를 하고요. 안 떨리니까 얘는 안 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포호흡을 증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세포호흡을 증가시키려면 타이록신 분비가 많이 돼야 돼. 근데 문제는 체온을 그래서 태우려면 영양소가 많아야 돼. 그럼 혈당량이 높아져야 되거든. 그래서 에피네프린이랑 아까 에피네프린 어디서 나오더라? 부신 속질. 부신 속질. 에피네프린이랑 타이록신 분비가 촉진. 그러면 추울 때 나오는 호르몬은 두 개가 아니라 4개인 거야. 에피네프린, 타이록신, TSH, TRH. 이렇게. 그래서 더울 때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열 발산량은 어때야 돼? 그러니까 이건 내 몸에서 내보내는 열이거든요. 추울 때는 뭐 해야 될까? 감소해야 되고 더울 때는 증가를 해야겠지.
그래서 추울 때 이제 일어나는 현상이 가장 대표적인 게 가장 잘 나오는 게 피부 근처 모세혈관이에요. 그래서 얘는 피부 근처 모세혈관이 잠깐만요. 얘는 수축, 피부 근처. 더울 때는 확장. 그 다음에 더울 때는 플러스 땀 분비 촉진이에요. 일단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됐어? 그래서 더울 때도 잘 나오지만 약간 언제가 더 잘 나오는 편이냐면 추울 때가 조금 얘기가 조금 좋기도 하고, 참고로 땀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증발하면서 우리 몸에서 기화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시원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조심할 거는 이 시상하부가 호르몬과 신경계로 조절을 한다 그러잖아. 근데 이제 조심할 거는 이게 이제 에피네프린이나 타이로신 얘네들 같은 교감신경이, 그래서 추울 때는 무슨 신경이? 교감신경이 조절을 관여하거든요. 근데 조심할 거, 더울 때도 교감신경입니다. 부교감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됐니? 대신에 여기서는 강화, 여기서는 뭐가 되게? 완화, 이렇게 되는 거야. 교감 체크해놔. 다 교감이야. 됐어? 그래서 여기 절대 뭐라고 하면 안 돼. 부교감이라고 하면 안 돼. 저기는 이제 부교감이라고 하시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추울 때 같은 경우에는 저온 자극만 해야지. 이게 추우면 혈액이 차가워져요. 그래서 이제 시상하부가 감지를 해. 그래서 이제 핑크르트는 뭐로 할까? 호르몬으로 갈게요. 핑크르트는 호르몬. 그래서 얘가 TRH 분비를 촉진시켜. 자, 그러면 TRH 표적기관이 뇌하수체, 전엽. 자, 그 다음에 TSH가 뇌하체 전엽에서 나오면 각상샘에서 모촉진. 이제 타이록신이 분비가 촉진이 돼. 그래서 이게 온몸의 모든 세포는 하지만 특히 간. 그래서 간에서 물질 대사를 촉진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결과적으로 열 발생량 증가야.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인지를 하는 게 하나 루트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교감신경 루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감신경이 부신 속질의 모해 분비 촉진. 아이고. 미안. 자, 여기서 이제 부신 속질의 에피네프린 분비를 촉진하면 이 친구가 글라이코젠을 포도당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촉진해. 그럼 그 포도당 이용해서 뭐를 촉진해? 물질대사 세포를 촉진해. 열을 발생시키는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감신경에 의해 몸이 덜덜덜 떨려. 그럼 마찰에서 뭐가 발생? 열 발생. 이렇게 되는 거야. 요게 이제 루트가 하나.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솔직히 보통 성인은 골격근 떨리고 옷을 입어. 이거는 애기들한테 일어나. 애기들은 춥다고 제대로 옷을 입지는 못하잖아요. 주로 이제 애기들한테 이제 일어나는 작용인 거고. 그 다음에 자, 이 교감신경이 피부 근처. 자, 이제 피부 근처에 첫 번째 모세혈관을 뭐합니다? 수축을 시킵니다. 그래서 혈액량, 혈류량, 피부 근처 뭐라고 해야 되지? 혈액량, 혈류량, 그냥 혈액량 맞구나. 혈액량, 혈류량. 어쨌든 혈류량이라고 써야지. 혈류량이 이제 줄어. 그러면은 이게 이제 혈액이 가지고 있던 열이 덜 방출돼요. 그래서 열 방출량 감소.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하나 더 쓰자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 더 쓰면 피부 근처에 이제 털 있어요. 털 세균군이 있어요. 이제 털 세균군이 수축하면 뭐가 곤두서게? 털이 곤두섭니다. 털이 곤두서면 뭐가 되냐면 털이 이렇게 쓰잖아. 여기 사이 공기층이 늘어나서 열 방출량이 줄어. 이렇게. 근데 일단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특히 피부 근처는 뭐가 잘 나오게? 모세혈관 얘기가 잘 나와. 됐니? 모세혈관. 그래서 약간 기작이 달라. 그래서 얘는 열 발생량 촉진, 열 방출량, 열 발산량 감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만약에 고온 자극이면 어떻게 되게? 고온 자극이면 일단 요 과정은 다 날려도 되는 거고 골격근도 어쨌든 안 떨릴 거고 그 다음에 피부 근처 모세혈관이 오히려 어떻게 돼서 확장해서 피부 근처로 지나가는 혈액량이 늘기 때문에 열 발생량 늘고 그 다음에 추가 뭐 외우라고? 땀 분비 외워야 돼. 그렇게 이제 차이가 이제 있다. 그래서 그래서 거기 162줄 중간에 일단 체온 저절에서 조심할 거. 체온 저절에서 조심하실 것은 부교감 신경이 관여를 하지 않는다. 거의 하지 않는다. 무슨 신경? 교감 신경. 그래서 일단 체온 조절 과정에서 더울 때 땀 분비 증가랑 피부 근처 모세혈관 확장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더운 환경 밑에서 교감신경 작용 완화라고 써있지? 교감신경 완화 체크해. 그 다음에 추운 환경에서는 교감신경 강화. 강화 조심해. 그러니까 무슨 신경 들어가면 무조건 틀림? 부교감이 들어가면 틀려요. 그리고 더울 때 땀 분비 조심하고. 자, 그래서 이제 혈중 포도당 농도가 되는지 자, 일단 정리를 조금 하면 일단 이제 고혈당일 때가 있고 무슨 혈당일 때가 있고 이제 저혈당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혈당 먼저 그랬나? 아니. 고혈당일 때, 자, 그래서 언제 보통 고혈당? 식후. 자, 저혈당은 언제? 식전이라고 하면 안 돼. 운동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활동을 하면 이제 저혈당이 되는 건데, 일단 우리가 이제 식후는 이제 밥을 먹었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신호가 사방팔방 가기 때문에 이제 이자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 이제 분비가 되기는 하지만, 이제 신경으로 치면 무슨 신경이 관여한다? 부교감이 관여해요. 왜냐면 부교감이 소화랑 배설을 촉진을 하고 순환과 호흡을 억제를 하지. 그래서 부교감. 그럼 얘는 거꾸로 뭐가 되게? 이제 교감신경이 되겠지. 그래서 이때 나오는 호르몬은 이때는 누구? 인슐린, 이자의 무슨 세포?
이자의 베타 세포. 자, 그 다음에 저혈당일 때 나오는 호르몬은 글루카곤이랑 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또 나왔지. 그래서 얘는 이자의 알파 세포.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부신 속질. 그래서 이 친구들은 다 표적기관이 간이야, 간.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표적세포가 이제 간인데, 인슐린 같은 경우는 간에서의 포도당을 뭐로 촉진하는 거, 글라이코젠으로 이제 합성을 시켜서 저장. 참고로 이거는 무슨 작용입니다? 동화작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글라이코젠을 무엇으로?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무슨 작용이고? 이거는 이화작용이고, 그 다음에 참고로 이제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세포에서의 뭐에 그치 조금 포도당 촉진. 그래서 어쨌든 인슐린은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의 양을 뭐하는 역할? 줄이는 역할. 그래서 혈당량을 낮추고요. 그 다음에 저혈당일 때는 뭐가 높아진다? 혈당량을 높여준다. 그래서 특히 누구랑 누구를 기량작용을 넣어줘야 돼? 인슐린 글루카곤의 기량작용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하고, 됐어? 얘는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하고, 참고로 고혈당일 때 인슐린이 많이 분비된다, 저혈당일 때 인슐린이 적게 분비된다, 이렇게 되면 음성 피드백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 왜냐면 아예 안 나오진 않아. 인슐린 분비량이 많아지면 글루카곤 분비량이 적어지고, 이런 모든 크로스를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반비례 같은 이제 역할을 한다. 그렇게 되셨죠? 이거는 다 해버렸는데? 그치? 자, 그래서 혈당량 조절 과정, 그래서 그래도 그래프 한번 보고 가시면 혈당량은 오히려 심플해. 그러니까 말만 엄청 꼬진 않으면 혈당량은 오히려 조금 심플해. 의외로 말장난이 조금 있을 수 있는 게 그거 아까 체온이랑 삼투압 말장난 진짜 조심해야 돼. 자, 그래서 핵심을 여기 그래프로 볼게요. 자, 운동 시작했더니 뭐가 낮아져? 혈당량이 낮아져. 혈당량을 높이고 싶겠지? 그래서 베타세포에서 글루카곤이 간에 작용을 해서 글라이코젠을 뭐로? 포도당으로 분해했더니 뭐가 증가했어? 혈당량이 다 증가했지. 그래서 뭐 했다니? 밥 먹었어. 혈당량 증가. 그래서 이자 베타세포 인슐린 분비 촉진. 그래서 조심할 건 인슐린 표적기관 2개 체크해. 간에서도 작용하지만 일반 세포에서도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간에 저장된 글라이코젠을 포도당으로 전환하고, 잡는 게 있어요. 포도당 글라이콜 저장을 해서 합성을 해서 간에 저장하고 세세포 포도당 증가해서 혈당량 감소. 됐지? 그 다음에 거기 163조 오른쪽에 그 체크해놔. 시상하부에 한 거 부교감, 이자 인슐린 분비 촉진 부교감. 그러니까 보통은 밥 먹으면 신호가 가거든요. 근데 시상하부에서 조절하기 된다. 그 다음에 교감에서는 글루카곤 분비 촉진, 에피네프린 분비 촉진. 됐지? 그러니까 체온이랑 조금 조심해야 돼. 아까 체온 조절은 신경으로는 누구만? 교감신경만. 근데 얘네들은 교감, 부교감 다 작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의외로 혈당량은 단순하고, 그리고 그것도 있어. 중딩 때 혈당량은 하거든. 그래서
조금 기억에 사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장 넘어가셔서 여기서 이제 그래프 분석 조금 몇 개 더 가면 지금 이제 식사, 아이고 잠깐만 X, Y 두개 하면 되네. 자, 그래서 첫 번째 거 식사했더니 뭐가 증가했다? 식사했더니 혈당량 증가했어. 그래서 혈당량 증가랑 인슐린 농도가 같이 증가하지. 고혈당에서 인슐린 분비가 촉진되고 같은 구간에서 뭐는 줄어? 글루카곤 줄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기량작용인 거예요. 둘이 무슨 역할 한다? 반대 역할 한다. 그래서 완전 안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거 우리 한번 이거랑 비슷한 유형을 푼 적이 시험 전에 한번 푼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조심할 거.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일단 기본적으로 혈액 속에 뭐가 많고 포도당이 많고 그 다음에 포도당이 그 혈당량의 농도 변화가 되게 심해. 이해 갔어? 그래서 지금 당뇨병 환자 보시면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혈당량이 되게 높고 그래서 이제 특히 포도당을 섭취했을 때도 보면은 더 혼내지. 변화가 심하지. 그래서 이제 건강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슨 수치까지? 원래 수치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 원래 수치까지 떨어지는 것도 되게 어떻다? 되게 힘들다. 그래서 보통은 인슐린이 분비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경우인데 지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포도당을 섭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슐린 농도가 되게 낮다. 그래서 이 당뇨병은 무슨 형 당뇨병이다? 1형 당뇨병이에요. 요거는 이제 1형 당뇨병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자 이제 밑에 보면은 이제 당뇨병 구별 이제 두 개가 나왔지. 1형 당뇨랑 지금 2형 당뇨병 해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데 그래서 1형 당뇨병은 2자 베타세포 이상이야. 그래서 뭐의 양이 인슐린이 적은 게 문제지. 그래서 1형 당뇨병 환자는 뭐를 맞으면 되게? 인슐린을 맞으면 돼. 그래서 1형 당뇨병 환자 보시면 인슐린 농도가 되게 낮은 거 보이시죠? 그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형 당뇨는 100%는 아니지만 2형 당뇨의 이형 당뇨에 조심하실 거는 인슐린 분비는 정상이라는 거야.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인슐린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에 인슐린 표적성, 간의 인슐린 수용체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면 뭐를 인식을 못하는 거게? 인슐린을 인식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분들은 인슐린을 맞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주스를 마신 다음에 뭐 했어? 인슐린이 많았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상으로 안 돌아오잖아.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을 맞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를 잘해야 되냐면 음식 조절 되게 잘해야 돼. 왜냐면 안 높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인슐린 수용체 있죠. 그래서 지금 차라리 그래서 지금 보면 청소년이나 소아는 1형 당뇨병 환자가 많은데 지금 거기 보면 대부분 당뇨병 환자가 슬프게도 무슨 형 당뇨더라. 2형 당뇨다. 그래서 식습관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슐린이 주사한다고 나아지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이제 조심을 해야 한다. 근데 그래서 어쨌든 당뇨는 혈액 속에 포도당이 너무 많아서 오줌으로 이제 포도당이 유출된다고 해서 무슨 병? 당뇨병인데 어쨌든 둘이 조금 차이가 있으니 조심하셔라. 수용체 이상인지 이제 인슐린 단순히 부족한 거지. 그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가 조심할 게 165쪽에 누구? 삼투압. 자, 이제 165쪽에 이제 삼투압인데 그래서 수능에도 곧잘 나와. 셋 중에 2개나 하나 정도는 꼭 나와. 근데 이제 그 해마다 유행하는 게 다르긴 한데 자, 그래서 이제 삼투압 조절. 그래서 삼투압이라고 하는 거는 몸속 물의 양 혹은 이제 농도 물의 양 혹은 이제 농도 조절인데 문제는 우리가 혈액의 대부분이 물이기 때문에 무슨 양이랑도 상관이 있다. 혈액량이랑도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물을 마시거나 덜 마시거나 아니면 이제 오줌으로 주로 조절을 하기 때문에 호르몬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조금 동의어가 많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혈장 삼투압이 자, 혈장 삼투압이 높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혈장 삼투압이 자, 그래서 보통 언제가 혈장 삼투압이 높을 때게? 보통은 혈장 삼투압이 언제 높냐면 뇌모에 물이 적은 경우에는 보통은 무슨 분비가 많아요? 여기다 써야겠다. 땀 분비가 많을 때. 참고로 보니까 우리가 뭐 느낄 때? 갈증 느낄 때. 오케이? 소금물을 마셨거나. 혈장 삼투압이 낮을 때는 언제겠어? 에이, 물 마셨을 때. 오케이? 에이. 그래서 물 마셨을 때. 그래서 여름에는 그래서 오줌을 좀 덜 싸요. 자, 그래서 이거를 간내, 사인의 시상하부가 인지를 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거를 조절하는 건 뇌하수체 후엽 호르몬. 그래서 혈장 삼투압이 높을 때는 항이뇨 호르몬. 자, 뇌하수체 후엽의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가 촉진됩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는 표적기관이 어디냐? 콩팥이에요. 그래서 콩팥의 수분 재흡수.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콩팥의 이제 집합관이라고 해서 집합관은 안 나겠지만 수분 재흡수를 이 친구는 촉진해. 됐어? 자, 그러면 콩팥의 수분 재흡수. 근데 콩팥은 오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수분을 촉진한다는 거는 무슨 양이? 오줌량이 감소한다는 뜻입니다. 오줌량이 감소한다는 거는 오줌 삼투압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증가야. 오줌이 짜지는 거야. 이렇게 표현은 그렇지만 대신에 무슨 삼투압은 줄어든다? 혈장 삼투압은 감소하는 거예요. 오늘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자, 그러면 혈장 삼투압이 낮으면 수분 재흡수를 억제를 해야 돼. 그래서 뇌하체 후엽의 ADH 분비가 억제가 되면 콩팥에서의 수분 재흡수가 억제가 되니까 오줌량이 증가하면서 오줌 삼투압이 어떻게? 감소. 그 다음에 혈장 삼투압은 거꾸로 증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혈장 삼투압이 높을 때는 굳이 치면 소량의 무슨 오줌을 싸는 거게? 소량의 진한 오줌을 싸는 거고, 그 다음에 혈장 삼투압이 낮을 때는 다량의 묽은 오줌을 싸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만 나오면 다행인데 이제 기타를 나올 수가 있어서 이게 약간 동의어라고도 볼 수 있지만 혈장 삼투압이 높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물이 적은 거니까 이거와 동의어로 혈액량이 뭐 할 때라고 나올 수도 있다? 적을 때라고 나올 수도 있어. 얘는 혈액량이 적을 때라고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 혈장살이 낮을 때는 뭐가 많을 때? 혈액량이 뭐 할 때? 아이고, 혈액량이 높을 때. 혈액량이 뭐 할 때? 많을 때, 물이 많은 거니까. 됐어? 참고로 어떻게 해도 나올 수도 있냐면 혈압이 낮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혈관에 혈액이 적으면 어떻게 되겠어? 혈압이 낮겠지. 그러면 얘는 뭐가 높을 때라고 나올 수도 있게. 혈압이 높을 때 나올 수. 그래서 이게 조심할 거는 같은 혈장 삼투압인데도 불구하고 이 혈액량에 따른 그래프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되게 조심해야 돼. 항이뇨 호르몬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항상 뭐는 해야 되게 신경을 되게 많이 쓰긴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정리.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수업 준비 같은 거 할 때 걔는 좀 예를 들면 혈당량이나 체온은 조금 대충 보고 풀 때도 있거든. 근데 혈장 삼투압 파트는 좀 집중해서 보는 편이야. 그래서 그 밑에 잠깐 보시면 이게 그래프가 좀 잘 나오는데 짧았지.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 일단 그래프 볼 때 X축 변해서 Y축 변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혈장 삼투압 높아지니까 혈액성포 ADH 많아지는 거 보이세요? 그래서 얘가 많아져서 얘가 많아진다. 혹은 여기가 가로축이 그래. 그래프가 항이뇨 호르몬 농도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X축이 혈액량이 적을 때라 혈액량이나 혈압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얘는 삼투압 비교하는 건데 이게 오줌 삼투압 말고 혈장 삼투압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핵심은 물을 마셨더니 자 물을 섭취했어. 자 물을 섭취하면 오줌량이 어때야 돼? 오줌 많이 싸? 적게 싸? 오줌 많이 싸지. 오줌량이 증가하니까 무슨 삼투압이 감소한 거게? 오줌 삼투압이 이제 감소한 거지. 줄어드는 거 보이지? 참고로 이렇게 했을 때는 들쭉날쭉의 덜한 게 혈장 삼투압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물을 섭취했을 때 이때는 뭐의 양이 적을 때? ADH가 적을 때예요. ADH가 적으면 이제 제흡수를 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때는 무슨 삼투압이 높네? 네, 잠깐. 잠수봐. 이씨. 그러면 지금 요때는 무슨 삼투압이 올라가고 있네? 얘는 오줌 삼투압이 증가하고 있네. 오줌 삼투압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뭐가 준다는 얘기? 오줌량이 준다는 얘기? 뭐가 많은 상황이구나. ADH가 많구나. 이렇게. 오줌량이 많다는 거는 물이 많다는 얘기니까 농도가 적어야지. 그러니까 설탕물로 치면 물이 많으면 덜 달지. 설탕물로 치면 물이 적으면 달지. 삼투압이라고 하는 거는 뭐 어떻게 좀 어렵게 얘기하지만 어쨌든 결국은 뭐를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농도를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저기 이제 나트륨량이나 이런 것도 조절하는 호르몬도 있지만 교육 과정이 이제 바뀌면서 얘는 조금 바뀌게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어디
잠깐 어디 보시냐면 182쪽 봐봐. 182쪽에 16번. 그래프 한번 보세요. 16번 먼저. 자, 그래서 여기는 약간 다른 게 기억이 전체 혈액량이랑 뭐 중에 하나라도 나지? 혈장 상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 지금 기억이 많아졌더니 ADH가 많이 나는 거거든? 그러면 이 말인즉슨 지금 요 상태는 삼투압이 높은 상태여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기억은 무슨 삼투압? 혈장 삼투압. 만약에 저게 혈액량이잖아요. 혈액량이면 잘은 모르겠지만 혈액량이 많다는 건 물이 많다는 거라서 제흡수를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가 혈액량이고 ADH는 줄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니? 오케이. 그래서 얘는 혈장 삼투압. 그래서 지금 이 P1 시점에서는 네, 안정 상태에 비해서 ADH가 많다. 제흡수를 많이 한다. 오줌량 적다. 오줌 삼투압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보면 기억의 변화량이 증가했더니 나 뭐 느껴? 갈증 느껴. 몸에 뭐가 적어. 물이 적어. 그래서 아까 선생님 땀 분비와 더불어서 뭐까지? 갈증 이렇게 썼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거기 16번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기억은 혈장 삼투압이다. 맞고 그 다음에 3번에 2번에 항인형 호르몬은 뇌하세 후엽에서 분비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오줌 삼투압 P1 시점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P1 시점은 계속 말씀드린 ADH가 많기 때문에 무슨 양이 적고요? 오줌량 적다. 그 말인즉슨 짜다. 오줌 삼투압이 어떻다? 높다. 그래서 P1 시점이 오줌 삼투압이 높아야 돼요. 그러면 몇 번은 틀렸다? 3번은 틀렸지? 그 다음에 4번은 아까 설명했고 콩팥의 단위 시간당 물의 제흡수량은 안정 상태일 때가 더 적죠. 요렇게. 그래서 해석 잘 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본 김에 14번. 자, 그래서 이제 본 김에 14번. 자, 14번에서 이제 시상하부 온도에 따른 기억과 니은. 자, 여기서 조심할 거는 이 시상하부 온도에 대해서 말장난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시상하부 온도는 시상하부가 감지하는 온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가 덥다라고 느낄 때라는 거게? T1, T2. 그렇지. 이때가 더울 때야. 그 다음에 이때는 어떻게 되게? 추울 때. 이게 나중에 혹시라도 조심할 게 시상하부 온도라고 안 나오고 시상하부 설정 온도라고 나올 수도 있어. 설정은 내가 조작한 거지. 만약에 시상하부의 설정 온도가 높다는 건 무슨 뜻이야? 추운 거야. 시상하부 설정 온도가 낮다는 건 더운 거야. 조심해야 돼. 시상하부 온도인지 시상하부가 설정한 온도인지를 조심해야 돼. 그러면은 지금 더워질수록 줄어드는 거는 무슨 생산량이어야 되면 생산 열 방출. 그렇지. 근데 잠깐만 보기 뭐 중에 하나지? 그래서 얘는 열 생산량. 그 다음에 이제 더울수록 증가되는 거는 이렇게도 나온다. 자, 그럼 보기 보시면 14번의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몸 표면을 통한 열 방출량이다가 아니라 열 생산량이죠. 골격근 또는 열 생산량.
자, 그 다음에 둘 다 교감신경이 작용하는데 아까 언제 교감신경이 작용이 강화된다고? 추울 때, 더울 때? 추울 때. 그래서 요때가 강화, 요때가 완화. 그래서 T2에서 T1이면 추워지는 거니까 강화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단위 시간당 혈액량. 피부 근처로 흐르는 혈액량. 단위 시간당 피부 근처로 흐르는 혈액량이 많을 때는 더울 때거든요. 그러면 언제가 많다가 돼야 돼? 그렇지. T2일 때가 많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온 김에. 자, 이제 건강한 사람이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였다. 하필은 탄수화물 위주. 자, 그래서 지금 1구간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고 있네. 그러면 혈당량을 높여야 되겠어? 낮춰야 되겠어? 낮춰야 돼. 뭐의 분비 촉진? 인슐린, 베타세포 인슐린 분비 촉진. 그래서 혈액 속의 포도당을 뭐로 전환하야? 글라이코젠으로 전환해서 간에 저장하거나 세포는 간세포, 뇌세포 빼고 간세포, 뭐 근육세포, 피부세포 다 있을 수도 있어. 이 경우에는 포도당 방출이 촉진되는 게 아니라 흡수가 촉진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그렇지. 자, 어차피 본 김에 하나만 더. 19번. 잠깐 얘는 한번 봐봐. 자, 일단 자 19번에 기억이 물일 것 같니? 소금물일 것 같니? 혈당 삼도합이 낮아졌다는 얘기는 물이 많아진 거야, 적어진 거야? 물이 많아진 거야. 그래서 여기가 물이야. 됐어? 그럼 여기는 무슨 물? 그래서 지금 이때와 그래. 이때는 그래서 지금 혈당 삼도합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ADH 분비가 뭐 되고 있는 상황? 억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제흡수를 빨리 해야 돼. ADH 분비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 그렇게 먼저 구별해 주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T1과 T2. 자, 그래서 ADH 농도가 더 T1이랑 T2예요. T1이랑 T2 중에 ADH 농도가 더 낮은 시점은 언제? T2. 이유는 물을 투여해서 뭐가 낮아져서 혈당 삼투압이 낮아졌기 때문에 ADH 분비량이 감소한다. 자, 그 다음에 T2와 이제 T3요. T2, T3 중에 오줌 생성량이 더 적은 시점. 자, 오줌 생성량이 더 적은 시점은 물의 재흡수를 많이 할 때, 즉 ADH가 어떨 때? 많을 때겠죠? 그래서 답은 T3가 되겠지? 그래서 T3, 이때는 ADH 분비가 많다. 연결해서 쓰면 콩팥에 무슨 재흡수 증가한다? 수분 재흡수 증가한다. 이 말은 뭐를 줄인다? 오줌량이 줄기 때문에 무슨 삼투압이 는다? 그렇지. 근데 거기 잠깐만 혈당 삼투압까지 다 써야 돼? 아, 여기까지만 쓰면 되구나. 그래서 이때 ADH가 많은 이유는 뭐가 높아서? 혈당 삼투압이 높아서 ADH가 이제 분비량이 증가하고 이제 콩팥에